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민기입니다. 아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를 할 컨텐츠는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의 재밌는 이야기들, 성장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들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제 스토리의 주인공은 부활의 김태원 선생님입니다. 야, 네, 유명하신 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아티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아티는 이제 기타리스트에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저는 이제 기타를 쳤기 때문에 원체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제 20대 때 음악 인생을 거의 송두리째 가져가셨다. 제가 굉장히 빠져 있었던 뮤즈? 완전 음유시인이라 돈은 없어도 음악은 한다. 오, 지금의 송라님과 굉장히 비슷한. 거의 비슷하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65년생이에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운송업도 하시고 자전거 대여업도 했는데 그래서 집안이 좀 부유했었어요 그때 당시. 네.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집안이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다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워진. 그렇죠, 뭐 엄청 막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어느 옛날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못 살았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숙제를 안 해가고 이러면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고 이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체벌이 엄하던 시절. 그래가지고 따기도 맞고. 초등학생한테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를 잘 안 가요. 아, 학교를 잘 안 가셨어요. 그런 이유로. 네, 학교를 뭐 그런 이유라고 하시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등교 시간에 맞춰서 나갔다가 놀다가 학교 시간에 맞춰 들어오고 뭐 이런 날도 좀 있었다고 하고 어쨌든 초등학생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소심하고 왜소하고 이렇게 조용했던 성격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이제 송두리째 바뀌는 이제 포인트가 생기는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네, 중학교 3학년 때. 아우, 그때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이성의 눈을 뜰 때. 이성의 눈을 뜰 때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같은 반에 그렇게 막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그 친구가 기타를 치는데 인기가 갑자기 많아진 거야. 근데 기타를 또 잘 쳤대요. 그래서 김태원 선생님이 배가 아파서 나도 쳐야 되겠다. 그리고 친 거예요. 그게 예술의 시작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때 레드제플린 노래 중에 Baby I'm Gonna Leave You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쳤어요. 그 곡이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 초보한테는 16비트 이렇게 아르페지오라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뭐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 6개월 동안 혼자 들으면서 이렇게 카피를 한 거예요. 천재노. 근데 그 당시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악보나 음악 같은 거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소중하게 LP로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그게 다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그 곡을 마스터하면서 점점 기타의 재미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분 음악이 대부분 다 사랑 얘기란 말이에요. 첫사랑 얘기예요. 모든 얘기가. 만약에 10개 썼잖아요. 그러면 첫사랑 곡이 한 8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아내분 곡이 2개 정도. 그 첫사랑에 대한 그런 기억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가 이제 됐는데 소개팅을 한 거예요. 소개팅. 이제 거기서 만나신 분이래요. 첫사랑이? 첫사랑이 이제 거기서 만나셨는데 굉장히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왜 그런 분이 왜 자기를 만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던 분이래요. 김태원 선생님은 당시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기타에 미쳐 있고 막 그랬던 분인데 어쨌든 두 분이 만나가지고 막 동반 결석도 하고 가출 막 하고 야, 짜릿하노. 그렇게 1년을 아주 불같은 사랑을 했대요. 근데 어쨌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각자의 사연들로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김태원 선생님이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비극적인 노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 이렇게 화려하게 보낸 게 아니라 음악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사랑에 미쳐서 산 10대를 보낸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퇴학을 당하신 거예요. 본인 안 나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일수가 너무 못 채워지니까 쫓겨났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쫓겨나신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에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당시는 밴드가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밴드. 80년대 1980년도에 그럼 락밴드. 락밴드 그 락밴드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밴드가 이제 이름도 굉장히 거룩한데 The End라고 끝. 시원하게 말아 잡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he End. 근데 거기에 그 보컬리스트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종선님이에요. 김종선. 아, 두 분이 친구예요. 아 동갑이에요? 네, 그 두 분이 그래서 그때 The End라는 팀을 했는데 1980년도 때 망했죠, 시원하게.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The End. The End. 그 The End라고 하는 그 팀이 이제 망하고 이제 부활 이제 1집이 1986년도에 나와요. 1집이. 1986년? 네. 그때 첫 번째 보컬이 이승철 님이에요. 1집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히트를 바로 해버립니다. 1집을 발표했는데 희야 그 노래 그 노래예요. 그래서 1집이 성공을 합니다. 딱 데뷔를 하자마자 디엔드는 망했지만 부활 1집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죠. 20대 초반이니까. 김태현 선생님이 20대 초반에 만든 게 부활.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때 그 김태현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음악계 데뷔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히트를 하고 하니까 약간 오만해졌대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서 약에 손을 대버립니다. 바로? 네. 1집이 잘 되고 2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2집이 1987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그 가중성에서 이제 약을 하게 되면서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2집이 그냥 쫄싹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록곡이 회상3라는 곡이 있어요. 회상3라는 곡이 이승철님의 그 마지막 콘서트예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 곡이에요. 제목이 바뀐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회상3로 김태현 선생님이 발표를 했을 때는 흔히 말해서 망하고 그리고 이제 김태현 선생님은 이제 약에 취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시고 근데 이제 이승철 님이 이제 그거를 제목만 바꿔서 마지막 콘서트라고 해서 발표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심적인 부담감. 내가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이승철 님이 하니까 이게 되고 이래서 더 뭔가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이 약에 막 취해가지고. 근데 그 회상3라는 곡이 재밌는 게 지금 아내분 있죠. 지금 아내분. 아까 그 첫사랑 말고. 네. 김태현 선생님의 그 지금 아내분을 위한 유일한 곡 중 또 그거예요. 회상3가. 마지막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가. 그러니까 제목만 다르고 가사 내용이랑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김태현 선생님이 약에 취해서 이렇게 막 연주를 막 하고 막 해롱해롱 되고 막 이런 모습을 공연장에서 아내분께서 애처롭게 지켜보시다가 뛰쳐나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리고라는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 진짜요. 어쨌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콘서트라는 곡은 원래 실제로는 회상3라는 곡이고 김태현 선생님 2집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앨범은 망했지. 그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1집이 그 희야 있잖아요. 그거는 김태현 선생님 쓰신 곡이 아니에요. 받은 곡이에요. 그 희야는 이제 30만 장에 팔렸지만 저작권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그런 게 집계가 그렇게 또 원활하게 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약에도 손대서 약간 안 좋게 되고 앨범도 원래 그 당시 때 또 앨범이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밴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망가진 거죠. 돈도 없지. 그러다가 또 약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김태원은 이제 끝났다. 이제 아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이제 굉장히 비운의 남자. 그럼 그때까지는 부활 그 활동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뭐 해도 뭐 미비하고 안 불러주고 뭐 없고 앨범이 어쨌든 음악 하는 사람은 잘 안 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사실. 93년도에 부활이 3집이 나오거든요. 93년도. 네. 오래 걸렸네. 그쵸. 그 사이 그 감옥도 갔다 오시고 좀 사연이 많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게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도 하고. 93년도에 사랑할수록이라는 곡이 나와요. 네. 좀 유명한 곡이에요. 네. 그 노래가 엄청 잘 돼요. 초히트를 쳐요. 이때 보컬 계속 이승철님이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간 사랑할수록이 이제 100만 장이 팔립니다. 100만 장. 힘든 과정 속에서 음악이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사랑할수록. 작사 작곡 본인이 작사 작곡 다 하셨죠.
그때 보컬리스트 분이 김재기라는 분이에요. 김재귀? 기. 아. 그러니까 그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김태원 선생님 옆에서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온 귀인이었던 거예요. 노래도 엄청 잘하셨어요. 근데 사랑할수록이 이게 뭐냐면 데모로 이렇게 한번 녹음실에서 불러봐 해서 한 번 부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노래하시는 분이라. 그 한 번 딱 부른 거예요. 근데 김재기님이 그 녹음을 하시고 사망하셨어요. 활동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데모만 그렇게 녹음을 해두신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비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활동도 못하고 사랑할수록이 세상에 묻힐 뻔했는데 운이 좋게 그 김재기님 동생분이 김재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김재기님하고 비슷하게 노래를 또 부르셨어요. 아, 목소리가. 그래서 그분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먹먹하다. 그래도 그 사랑할수록이 잘 되긴 했는데 그 뒤로는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앨범이 망하면 이제 밴드라서 돈도 더 들고 계속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막 보컬리스트 분들도 왔다가 나가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들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일단 김태현 선생님만 계속 남아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멤버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97년도에 이제 롤리나잇 박원규님 만나서 롤리나잇을 발표를 해요. 김태현 선생님이 낚시를 또 좋아해가지고 낚시터에서 밤에 실제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사념에 빠지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시인이니까 예술가. 그래서 이제 녹음기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담배랑 뭐 술 뭐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실제로 뭐 그냥 뭐 이렇게 지금 김태현 쌤이 비하하시는 아니, 거예요? 원래 작곡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좀 비하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녹음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녹음기에서 갑자기 그 구절이 떠올랐대요. Lonely night, lonely night 이게 밤에 이제 쓸쓸하잖아. 그래서 제목도 롤리 나잇이에요. 근데 이 롤리 나잇이 지금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당시 때는 그냥 중박, 뭐 그렇게 초대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고만고만한 나쁘지 않았던 다른 뭐 사랑할수록이나 이런 앨범들을 비하면 잘 안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김태현 선생님이 진짜 무서웠어요. 녹음실 들어가면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디렉터. 다시 뭐 이런 거. 이런 그것만 한 달이 넘게 했대요. 진짜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박완규 선생님 인터뷰에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엄청 가난하고 이러니까 밴드가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박완규님이 이제 나가면서 천년의 사랑이 또 잘 됐잖아요.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또 기획사하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난리가 나요. 그 스토리는 어쨌든가 또 나중에 얘기니까. 김태현 선생님은 그 진드키 보컬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보컬 등용문처럼 들어와서 하나 해서 뭐 대박 터지면 나가기도 하고 아니 뭐 근데 지금까지는 잘 돼서 나간 분은 뭐 이승철님 정도밖에 없었던 케이스가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잘 안 됐어요. 실패, 좌절, 뭐 약, 어떤 애정에 대한 결핍 막 이런 거. 약을 그럼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때 이후로 이제 안 하신 거죠. 91년도가 이제 마지막이시고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끊었다고 하셨고 이제 술도 나중에는 끊으셨는데 그때는 이제 술을 많이 드셨어요. 대신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 뒤로도 사실 앨범을 많이 내요. 뭐 보컬리스트 이성욱님도 계셨고 김가연님도 계셨고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잘 안 됐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부활의 매니아들은 이제 그분들이 히트곡들이나 어쨌든 대표곡들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2001년이 됐을 때 이제 이승철님이 다시 한번 부활로 뭔가 하나 해보고 싶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자존심 좀 있잖아요. 또 음악하는 사람이고. 근데 선생님 또 수락을 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아주 유명한 네버엔딩 스토리가 이제 발표가 된. 야, 그때 나온 거구나. 2002년도에 나온 건데 그게 초대박이 나요. 초대박이 나는데 또 이승철님이랑 한 걸로 또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뭐 또 설명하기 힘든 뭐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전 두 분 다 좋아합니다. 어쨌든간 그런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네버엔딩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01년도에 이제 노래를 이렇게 선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네. 계약금. 근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 노래가 계속 김태현 선생님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 돈은 받았고. 계약건이 지나버렸어. 또 위약건까지 줘야 되는 환경까지 간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승철님이랑 같이 있는데 김태현 선생님이 곡이 너무 안 나오니까 뭐 아무거나 뭐 들려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 노래를 이제 네버엔딩을 이제 들려달라고 한 거지. 원래 있던 곡이에요. 멜로디는. 근데 별로라고 생각한 거야 김태현 선생님은. 아니 별론데 이거라도 들려줄까? 근데 이승철님이 이거야 이렇게 한 거지.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것도 거기에 가사가 없는 거야. 가사가 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또 그때는 가정이 있었어요 김태현 선생님이. 네. 지금 아내분하고 아이들하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 왜 힘들어요? 창작의 고통에 맨날 김태현 선생님이 울상하고 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짜증내고 밥도 안 먹고 방 안에 구석해서 그냥 계속 곡 쓰겠다고 그러고 뭐지 낚시 가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분이 참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캐나다로 잠시 떠나버려요. 그래서 김태현 선생님이 이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에선가 어디선가 이렇게 가사가 딱 떠오른다. 갑자기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된 어느 영화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그래가지고 그게 툭툭툭 나온 거야. 천재야. 그러니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고 또 아내분 다시 돌아오신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가 잘 이제 되잖아요. 승승장구하느냐? 아니에요. 또 아니야? 그 당시에도 그리고 부활로 한 게 아니고 이승철 위드 부활이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그냥 이승철님은 이승철님 또 생활을 하신 거고 부활은 또 부활 생활을 하신 건데 다 잘 안 돼요.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잘 안 돼요. 그때 당시 보컬리스트 분이 정동아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지금 유명하잖아요. 정동아님. 근데 그거는 스토리가 있는 게 08년도에 라디오 스타를 김태현 선생님이 나가요. 김은국님하고 그 예능 치트키님 그 두 분이 나갔는데 운이 좋게 갑자기 김은국 선생님이 스케줄 있다고 중간에 가버렸어요. 야 나 갈게. 야 나 간다. 그래서 김태현 선생님 혼자 그걸 이제 동무대를 이제 한 거지 라디오 스타를.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말이 빵빵 터지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예능 쪽으로 김태현 선생님이 잘 풀린 거예요. 남자의 자격부터 시작해서 국민 할배 막 이런 타이틀을 얻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이 정동환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 부활의 생각이 나라는 곡도 있고 그런 것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동환님이 이제 본인 솔로로 이제 또 나가시고 또 다른 보컬분이 또 들어오시고 하는 순례를 또 걷게 되는. 그 뒤로는 근데 김태현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그 인생에 좀 뭐라 그럴까 큰 굴곡은 없고 그때부터는 예능을 출발하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잘 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정동환님이 이제 탈퇴를 하시고 김동명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노래 잘하시는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이랑 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분도 탈퇴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완규님 다시 들어오세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는 재밌는 얘기가 정동환님 계시기 전에 정단님이라고 하는 보컬리스트 분이 계셨어요. 정단님이라고. 두 글자요? 정단? 근데 그분이 타이틀로 했던 노래가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곡이에요. 아름다운 사실? 네, 잘 모르실 텐데 살짝 잘 되려다가 말았거든요. 내 머릿속 지우개라는 영화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중간 OST로 들어갔던 곡인데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게 발매가 됐었던 곡이긴 한데 좀 잘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름다운 사실을 발표했을 때는 김태현 선생님이 술하고 이런 거에 찌어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이제 진찰을 받은 거예요. 무슨 암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제 얼마 못 산다. 시한부다. 그래가지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산에 가서 마지막 유작을 남기겠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아름다운 사실이래요. 결국에는 오진이어가지고. 오진이었다고요? 괜찮았대요. 다행이다. 그래서 괜찮았다고 해요. 들으면서 느낀 거는 노래에 다 스토리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작곡가 분들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음악으로 완전히 다 녹여서 삶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원래 음악에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몰입이 좀 더 잘 되는 게 있잖아요.
대단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부활 김태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어갖고 좀 산만하긴 했는데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영상은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지금 슬픈 내 모습은 무대 뒤 한 소녀 애써 눈물 참으며 바라보고 듣네 나의 노래를 무대 뒤에 그 소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 곱게 모고 바라보며 듣네 나의 얘기를 소녀는 나를 알기에 더더욱 슬퍼지네 노래는 점점 흐르고 소녀는 울음 참지 못해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는 끝이 났지만 이제